안녕하세요. 정말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요양을 끝내고 나오니까 벌써 2월 말이더라고요. 이 시즌에 놓칠 수 없는 뉴스가 있죠. 바로 주주총회입니다. 주주총회란 무엇인지, 언제 하는지, 왜 중요한지, 또 어떻게 참여하는지 정리해봤어요. 주주총회란 쉽게 말하면 주주들을 다 모아서 회의를 진행하는 겁니다. 왜 다 모아야 하느냐? 주식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 즉 주주는 그 회사의 주인이잖아요. 어떤 일을 결정하려면 지분을 갖고 있는 모든 주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되겠죠. 사전을 살펴보면 주주총회란 주식회사 및 주식합자회사의 주주들이 모여서 회사에 대한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 기관, 각 주주는 하나의 주식에 대하여 하나의 의결권을 지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주총회는 매년 1회 이상 일정한 시기를 정해서 소집하는 정기 주주총회와 또 수시로 소집할 수 있는 임시 주주총회로 나뉘어요. 그런데 상법상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그리고 이익 배당 결정은 이 정기 주주총회에서 해야 합니다. 한 달 뒤인 3월 말이 바로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에요. 우리나라 상장사는 12월 결산법인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회사의 1년 영업 사이클이 1월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나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배당 지급 기준일도 12월 31일이고요. 그런데 배당을 주려면 이 배당 기준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배당을 위한 주총을 개최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3월에 주주총회가 많이 몰리는 거예요. 예탁결제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0년 이 5년 동안 상장회사의 85.5%가 3월 21일부터 31일 사이에 정기주총을 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는 투자자는 물리적으로 모든 회사의 주총에 참석하기가 어려운 경우도 발생해요. 이 부분이 문제로 지적되면서 주총 쏠림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고 있긴 한데 여전히 3월 말 금요일에 개최되는 주주총회가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회사의 주식을 갖고 계시든지 정기주총의 1호 안건은 아마 재무제표 승인일 겁니다. 그리고 배당을 어떤 방식으로 얼마나 줄 것인지도 정기주총에서 결정돼요. 공시에서 현금 현물 배당 결정 보고서를 보시면 꼭 이런 문구가 있을 건데요. 배당 지급은 주주총회 후 1개월 이내에 지급할 예정이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상법상으로 재무제표 및 영업보고서의 승인, 그리고 이익 배당에 대한 결정은 정기 주총에서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사내이사와 사회이사, 그리고 감사위원은 누구로 정할지도 정기 주총에서 결정해요. 이번에 현대자동차의 경우에는 정의선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상정했는데요. 정의선 회장이 3년 임기 마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정기주총에서 우리 회사에 어떤 뉴페이스가 등장하는지도 봐두면 좋겠죠. 회사의 방향을 바꿀 인물이 나타날 수도 있는 거니까요. 카카오의 경우에는 다음 달 주주총회와 이사회를 거쳐서 새로운 대표, 남궁은 대표가 선임된다고 합니다. 또 이들에게 보수를 얼마나 줄 것인지 이사 보수 한도도 결정합니다. 주주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그걸로 끝이냐? 아닙니다. 이 내용은 그대로 사업보고서에 반영해요. 사업보고서는 3월 31일이 제출 마감일인데 주주총회에서 재무제표도 승인됐고 사회이사랑 사내이사는 누가 할 것인지도 결정됐고 배당금은 누구한테 얼마나 지급할 것인지 또 새로 추가하거나 없애는 사업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정되니까 그것을 반영해서 우리 회사가 지난 1년 동안 이렇게 일했고요. 이만큼의 돈을 벌었습니다 라는 내용이 담긴 사업보고서를 제출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월 말에 다트에 들어가 보시면 거의 모든 상장사들이 제출한 사업보고서를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임직원 현황과 임원의 보수 파트를 재밌게 보는데요.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돈을 받고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를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의 2020년 사업보고서를 보니까 김기남 대표이사는 2020년에 82억 원을 받았네요. 급여와 상여 그리고 근로소득을 합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사장보다 돈을 더 많이 받은 임직원 혹은 오너 연봉킹이라면서 재밌는 기사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리고 전반적인 트렌드라고 한다면 주주 제한이 많아졌다는 것입니다. 주주 제한이 뭐냐면요. 일반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의안을 직접 제시하는 거예요. 주주총회 6주 전까지 요구사항을 회사에 제출하면 주총에서 이 의제를 다루게 됩니다. 이때 의결권이 있는 지분 1% 이상을 6개월 이상 보유한 사람은 이렇게 주주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한국기업지배구조원에 따르면 이렇게 주주 제한을 통해서 상정된 안건 수는 2018년 89건에서 2021년 107건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사 선임 및 해임과 관련된 내용이 가장 많았고 배당 확대나 중간 배당,
분기 배당을 도입하라 이렇게 요구하는 제안도 많았습니다. 자본시장이 성숙해질수록 이렇게 소액주주들이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현상은 더 확대될 거예요. 대표적인 예시가 HDC 현대산업개발입니다. 작년 광주 학동 재개발 철거 건물 붕괴 사고에 이어서 올해 화정 아이파크 참사까지 일어났죠. 참여연대는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 지부 그리고 소액주주들과 함께 이번 정기주총에서 적극적으로 의결권을 행사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산업안전 및 건설품질관리 전문이사를 선임하고요. 또 안전보건이사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한다고 해요. 그리고 담당 이사들에 대한 연임 반대 의결권도 행사하고요. 그럼 정기주주총회에 어떻게 참여하느냐? 가장 좋은 방법은 직접 방문하는 것이죠. 국민주인 삼성전자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는 3월 16일 경기도 수원 컨벤션센터에서 제53기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한다고 해요. 안건은 재무제표 승인, 사회이사와 사내이사, 감사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 승인 등인데요. 괜찮으시다면 자녀분들을 데리고 주주총회장에 직접 방문해보는 것도 좋은 교육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물리적으로 참석이 어렵거나 혹은 이렇게 코로나가 걱정인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삼성전자는 작년부터 주총장 온라인 중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굳이 수원까지 가지 않으셔도 당일의 회의 현장을 온라인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 안건에 대해서 찬반 투표는 어떻게 진행되느냐? 이때도 전자투표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3월 6일 오전 9시부터 15일 오후 5시까지 전자투표에 참여할 수 있다고 해요. 다만 현행법상 주총 당일날 온라인 중계를 보면서 주총 안건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투표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투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전자투표를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든지 아니면 내 의결권을 대리 행사해달라라고 신청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자투표는 한국 예탁결제원 시스템을 이용하시면 돼요. K보트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주주 정보를 등록한 뒤에 소집 공고와 의안별 상세 내역을 확인하고 의안별로 투표 행사 버튼을 통해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24시간 전자투표가 가능하다고 해요. 코로나 때문에 작년에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네이버 등 주요 기업들이 온라인으로 주주총회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방침도 삼성전자랑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고요. 관심 있는 회사, 그리고 내가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의 주주총회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다트에서 회사 이름을 검색하시거나 아니면 보고서명에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제가 나름대로 정리한 주주총회 일정표도 공유드릴게요. 코로나 때문에 여러모로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